황당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예.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이 폭력을 행사해서 6주 상해를 입었어요. 6주 상해 같으면요. 바깥에서 그런 폭력행위 있었으면 거의 다 구속입니다. 그걸 갖고 뭐 적당히 막다가 그래야 됐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가 벌어진 것은 그 사보임이 잘못됐다 이래서 거기 항의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강금으로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다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의사당 안에서 있었던 정치 행위를 과연 지금까지 검찰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저 밑에 있는 경찰까지 손을 댄 적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있죠. 과거에 입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누구 잔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잖아요. 아니 없어도 최루탄 던진 의원 실형 받았고요. 아니 글쎄 최루탄은 좀 그거는 좀 예외적 현상이죠. 하필 또 최루탄을 끌어놔서 그런데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를 가령 기소를 한 것은 그러면 황교안 대표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한국당 의원총회 안에 영상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갖고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전체를 그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당 안에 있는 정치행위뿐 아니라 심지어 정당 안에 있는 내부 정치행위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선거 지금 석 달 전입니다. 진작하려면 진작하든지 선거 석 달 전에 이런 기소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직접 정치 관여행위하고 똑같아요. 공천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 아까 지금 재판은 뭐 곧 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준비 절차 기일 때문에 3월달까지 거의 보낼 거예요. 이제 4월달 되면 재판이 일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선거 때문에 재판 연기가 되겠죠. 하지만 낙인 효과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말씀하시다시피 이 국회 선진화법이 이 강금 같은 것은 아마 이게 뭐 벌금 500만 원 이상 받기가 딱 알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5년 동안 이제 비선거권이 제한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검찰이 공천에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보임이 정당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놨잖아요. 헌법재판소 판단은 기다려봐야죠. 오늘 근데 검찰은 미리 사보임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감금은 기소 안 했죠?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일부 했는데요. 아니 언제부터 내가 말을 하는데 막 자르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되게 오래 하셨어요. 손들었어요. 아니 뭐 국회 좀 갔다 오시더니만 갑자기 난 말하는 중에 막 자르고 들어오고. 손들고 있을게요. 그렇다 내 말 마저 마치고 좀 합시다. 야 하세요. 여기 가만 보니까 이 JTBC가 좀 그런 것 같아. 아까 우리 안앵커가 하시는 말씀도 하필이면 여기가 이번 20대 국회가 뭐 아주 무능한 국회였다 이 얘기를 하면서 거론한 게 아이들 밥 좀 주려는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킨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법에 아주 반대를 합니다. 내 유치원 3법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 안앵커는 완전 일방적으로 그런 법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JTBC는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뭐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장이 얘기를 해야죠. 말씀하세요. 사장이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편향대가 있다 아니다.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보기 있는 것 같았어. 그럼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이번에 야당을 왕창 기소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그냥 폭처법으로 기소해서 폭처법 해봤자 그건 금고형 이상형을 선고를 받아야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여당은 이러고 야당은 이러는데 여당은 오늘 거꾸로 이거 뭐 균형 맞추기냐 이러면서 여당이 흥분하는 척하면서 핏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코미디하면 안 되죠. 이번에 야당 죽이기고 이번 총선에 관여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보기로는 적당히 이제 법무부 장관도 바뀌는 날 아니에요. 어제가 휴무였는데 연초 벽두부터 이게 많은 짓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 검찰이 이래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해도 말씀하십시오. 되죠. 제가 국감장에서 제가 법사위원이거든요. 국감장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여야간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 여당은 수사가 좀 과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지금 야당은 윤석열 검찰이 너무 잘한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이 올라서 지금 이 한국당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가 패트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유지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게 그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태도 취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내로남불 하면 안 되지만 야당도 내로남불 하면 안 되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팩트가 틀린 게 뭐냐면 사보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접수하러 의안과를 들어가는데 그걸 막은 게 왜 사보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병원에서 결재한다는 게 그게 더 웃기는 거죠. 병원 결재가 뭐죠? 병원에서 결재는 했잖아요. 문희상 의장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국회의장이 지방 나와놓고 잠깐만요. 사인을 하고. 전 변호사님. 예. 왜 이철우 초장부터 의원도 오늘 말씀하실 그러세요? 아니 게 있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주세요. 국회의원 네. 현역의원이니까 저도 현역답게 그 아니, 대우를 그러지 해드리고. 마시고 의안과에 접수하러 들어갔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서 의안과 문을 못 열고 들어가게 했어요. 또 그 안에는 들어가서 문을 막았어요. 캐비넷으로 문을 못 열게 막았어요. 그래서 팩스 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팩스로 접수하니까 팩스 들어온 걸 찢어버렸어요. 이게 사보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열려져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의장이 병상결재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보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보임은 사개특위만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정개특위는 사보임이 없었어요.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사보임이라는 근거도 없는 걸 갖다 대서 무조건 폭력이 정당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법률가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아니 선우를 따지셔야죠. 아니 글쎄. 말이에요. 그럼 그 결론이 일단 나와야죠. 아니 그거는 보면 뻔한 거 우리나라 아닙니까? 최고재판소잖아.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감금 당했는데 그게 사보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감금도 아니더구만요. 그냥 창문 다 열고 한 말 다 하고 하던데.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소파로 막았어요. 문을 못 열게. 그거 다 찍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보시면 법률가로서 화 안 나세요? 화 전혀 안 하던데요. 그래서 편파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정말 화를 낸 건 뭔가 하면요. 예?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자연인도 감금 당하면요 잠깐만요. 처벌받아요. 말씀하신 전에 저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건요. 정말 우리 국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원안,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원안하고 핵심이 완전 다른 수정안이 올라왔는데도 그걸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으로 여기서 표결 처리를 한 문희상 의장이 나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장인가? 도대체 저분이 그래도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대학 때. 그런데 사람이 흥분을 해야지 그걸 갖고 좀 삥 둘러서갖고 민경욱 의원은 그때 맛을 보여줬더구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갖고 간 그것도 거는 제가 이 문제로 너무 근데 그것 하나 설명을 우리 정치가 이런 게 바뀌어야 돼. 이런 거부터 바로 바뀌어야 이제 돼. 이런 이게 논쟁하는 거. 정쟁의 네. 제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정쟁의 정치의 결과잖아요. 네. 그게 검찰이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정무적 판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한 다음에 그동안 여권이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안 내놓느냐 그 압박을 한 데에다가 오늘 또 이 신임 법무부 장관 신임한 요날 더구나 야당 대표까지 이게 그 기소를 하는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야 간에는 얼마든지 저는 뭐 정쟁의 차원에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정쟁의 정치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아까 표에서도 보지만 법안이 매 갈 때마다 뭐 이렇게 그 적게 통과가 예. 되고 그만큼 싸움이 커졌다. 선진화법 이후에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식물국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뭐 국회에서 법안 많이 통과시키는 게 좋은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 생산적 기능이 확 떨어진 거는 틀림이 없죠. 근데 이 정쟁의 정치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이런 문제. 여야가 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정쟁의 정치를 사실은 그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여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패스트 트랙에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또 지금 이 패스트 트랙을 작년 말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여당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쟁의 정치를 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성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진짜